자, 정치와이드 첫 주제입니다. 바로 화면에 있습니다. 노무현 유산 잃어간다. 노무현 전 대통령 앞에 떳떳지 못한 민주당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과연 왜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걸까? 이걸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요. 오늘 봉화마을에서 열린 추도식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는데요. 영상으로 묶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일이 참 많습니다. 추도식장에 마련된 시민 좌석을 대통령님이 떠나신 지 14년이 다 되도록 우리는 그 유업을 아직도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저 하늘에서 활짝 웃으시며 야 기분 좋다 하실 수 있도록 간절하게 온 정성으로 정치개혁의 유업을 이루겠습니다. 강은 반드시 똑바로 흐르지 않는다. 그러나 그 어떤 강도 바다로 가는 것을 포기하지는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을 완수하겠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민주주의의 후퇴를 걱정하시는 요즘 중요한 건 민주주의를 향한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을 대통령님의 말씀을 통해 전하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추도식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 국민의힘 인사들도 많이 참석을 좀 했다고 하네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추도식에 참석한 민주당 인사들 사실은 당 상황이 요즘에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생각들을 했을 텐데 지금요, 다음 준비된 영상은 당내에서 나온 쓴소리, 뭐 여러 갈래가 있는데 그중에 한 쓴소리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를 좀 꺼내고 있거든요. 그 모습도 확인해 보시죠. 내일은 노무현 대통령의 14주기 서거일입니다. 야당이지만 거대 의석수를 지닌 제1당으로서 노 대통령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서야 하지만 그 괴로움은 4.19 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희생에 모두를 살린 대통령님 앞에서 우리는 과연 떳떳할 수 있는지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한 우리는 민주당을 말하는 거죠. 민주당이 과연 노무현 전 대통령 앞에서 떳떳한가? 그러니까 오늘 추도식에 참석한 많은 분들 떳떳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미리 하루 전에 던진 겁니다. 그리고요, 화면 보시죠. 박홍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SNS상에서 추도사로 볼 수 있는 내용을 살짝 올렸어요. 뭐 많은 내용 중에서 이 부분이 특히 좀 주목을 받았죠. 여기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님은 민주당의 겸손과 무한 책임이란 정치를 남겼다라고 전제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나 민주당은 여기서 말하는 민주당은 지금의 민주당이죠. 노무현의 유산을 잃어가고 있다고 진단을 한 겁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자, 오늘 민주당 소속이신 전재수 의원 나와 계신데요. 일단 여기서 말한 노무현의 유산을 잃어가고 있다. 지금 잃어가고 있는 노무현의 유산, 무엇을 잃어가고 있는 겁니까? 지금 민주당은. 오늘이 14주기입니다. 예. 민주당이 지금과 같은 위기, 어려움이 아니었다면 아마 예. 이러한 자기 성찰적 발언은 나오지 않았겠죠. 그런데 최근에 민주당이 처해 있는 난처한 상황, 예. 정말로 위기도 이런 위기가 있을까 싶을 정도의 위기에 처한 민주당의 상황에 빗대서 박광원 원내대표가 저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일단은 최근에 이제 민주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돈봉투 사건 그리고 사적 이해관계의 어떤 극단적 표출이라고 보여지는 예.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 이것을 보고서 민주당이 정말로 가야 될 길을 잃은 것 아니냐. 이런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 14주기를 맞이했기 때문에 어떤 뼈아픈 자기 성찰이라든지 자기 반성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예. 민주당의 제갈 길을 과연 찾을 수 있겠나라는 이제 반성적 성찰 이런 차원에서 박광원 원내대표와 또 여타 지도부의 여러 사람들이 아마 이런 이제 발언들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민주당과 지금의 민주당은 과연 같은 당이 맞습니까? 뭐 이렇게까지 볼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추가로 질문드리면 오늘 권양숙 여사가 이재명 대표 등 뭐 지도부 등들하고 오찬을 했다고 좀 알려지고 있는데 그 오찬 자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집필한 진보의 미래란 이름을 가진 책을 선물했다 그래요. 근데 제목이 진보의 미래. 자, 이 책을 선물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오늘 권양숙 여사님께서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예. 3가지 선물을 했는데 이 3가지 선물은 이재명 대표 개인에게 한 선물은 아닐 겁니다. 민주당을 대표하는 당 대표에게 준 선물이긴 하지만 이것은 민주당에게 준 선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이고요. 그 중에 이제 진보의 미래라는 책을 선물했습니다. 예. 이 진보의 미래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직접 대통령을 퇴임하시고 난 뒤에 김해 봉하마을에 내려가셔가지고 그야말로 진보가 나아가야 될 길을 고민을 하면서 직접 대통령께서 쓴 책입니다. 그런데 완성되지 못한 미완의 유고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책에는 국민의 삶 그리고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예. 과연 국가가 적극적 역할을 하는 그 과정에서 진보주의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떤 미래를 그리고서 진보주의가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오롯이 남아있는 예. 그런 유고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혼란스럽고 어렵고 힘든 처지에 처해 있으면서 갈 길을 잃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진보의 새로운 미래, 진보의 새로운 질서를 재구축하지 않고서는 지금의 위기를 돌파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진보의 미래라는 책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질서, 예. 새로운 길을 민주당이 잘 찾아 나가 달라라는 예. 의미로서 이 책을 선물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책을 좀 보고 민주당의 교훈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가 있다는 것 같은데요. 최기식 변호사께서 좀 정치권에 몸담고 계신데 민주당 오래 지켜보셨잖아요. 사실 뭐 소속은 거긴 아니시지만. 지금 나온 쓴소리, 지금 전재수 의원님 방금 얘기하셨지만 진보의 미래라는 책을 보고 좀 뭔가 깨달음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냐. 그 책이 오늘 건네진 이유는. 그리고 앞서서 과연 떳떳한가 민주당 지금. 고인이 된 전직 대통령 앞에서 떳떳한가. 그리고 유산도 과거에 갖고 있었던 그 유산까지 다 잃어버리고 있다. 이런 진단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민주당의 지금 모습은 뭐라고 보십니까? 민주당의 지금 모습은 사면초가죠. 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제가 생각하는 노무현 대통령은 탈권위주의 그리고 통합, 예. 당당함, 또 국익을 우선하는 실용주의 노선 예. 이런 어떤 정신들이 제가 기억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그 정신이 지금 지금은 그 정신은 오히려 진보가 아니라 예. 우리 사회는 지금 종북 좌파가 진보를 압도하고 예. 진보의 가치를 상실해버리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쩌면 민주당이 지금 정말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했던 예. 그 어떤 당리당략과 어떤 당의 어떤 이익을 우선하는 그런 게 아니라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고 실용주의 노선을 걷고 정말 어떤 진보의 그 가치를 다시 한번 찾아보라 예. 라는 의미에서 저 책을 전달한 게 아닌가.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의 그 정신과 가치를 예. 민주당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14주기를 맞아서 예. 되새겨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민주당이 위기라는 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이 민주당이 위기인 거를 지금 밖에서 미국에서 지켜보신 분이 있거든요. 그 민주당의 대표를 하셨던 분입니다. 지금 영상이 들어와 있거든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정치가 길을 잃고 있다. 국민이 마음들 곳을 잃었다. 하는 말이 그 얘기죠. 예. 그런 점에서 기존의 주요 정당들이 과감한 혁신을 하고 알을 깨야만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외부의 충격이 생길지도 모르지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기존 정치가 잘 해주기를 지금으로서는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자, 주요 정당이라고 얘기했지만 아무래도 민주당을 떠올리면서 한 얘기 아니냐 이렇게 좀 기자들은 해석하고 있거든요. 화면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 얘기를 꺼냈잖아요. 핵심은 이거예요. 지금 외부 충격이 생길지 모른다. 주요 정당이었지만 여기 민주당이 들어가죠. 근데 뭔가 지금 변화나 뭔가 바꾸는 모습이 없다라면 외부 충격이 올 거라고 지금 이걸 예고라 그럴까요? 경고라 그럴까요? 이런 얘기를 남긴 겁니다. 자, 이 외부 충격 과연 뭘 염두하고 얘기한 걸까가 이 지점에서 궁금해지는 겁니다. 자, 박정화 국민의힘 나와 계신데요. 네. 이낙연 전 대표가 말한 이 외부 충격이라는 게 뭘까요? 뭐 예를 들면 뭐 이러다 가다 뭐 총선에 진다는 걸까? 아니면 지금 뭐 민주당이 또 비대위로 간다는 걸까?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면 이낙연 전 대표 본인이 내가 들어갈 수밖에 등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외부 충격이라는 거. 이낙연 대표께서는 굉장히 말을 조심스럽게 하시는 예.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저희는 좀 민주당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당신 말씀은 직접은 주요 정당이라고 주요 정당이에요. 표현했어요. 복수를 그러니까 얘기했어요. 사실은 뭐 저도 그렇고 옆에 계신 전재수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누구나 다 혁신하지 않으면 다음 내년 총선에서 힘들어지는 건 마찬가지인데 애써 저희가 여기서 이제 주요 정당을 민주당이라고 표현을 하고 저희가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저는 이낙연 대표께서 말씀하신 저 외부 충격은 예. 현재 민주당의 지도부의 붕괴 내지는 그 당원들 내지는 국민들로부터의 예. 지탄을 통해서 버티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가 붕괴되고 새로운 지도부가 오는 그런 어떤 상황을 저는 외부 충격으로 표현한 것 아닌가. 그럼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사퇴를 하고 당이 예를 들면 비대위로 가거나 이럴 수 있는 그렇죠. 거를 염두에 둔 거다. 비대위나 혹은 또 다른 지도부를 만들어야 되는 그거는 본인의 귀국과 본인을 포함한 예. 그런 변화까지도 있을 수 있음을 미리 한 점을 이렇게 찍은 것 아닌가라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민주당을 향해서 잘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약간 이 뜻입니까? 그러면은? 잘하세요의 단계가 조금 지난 것 같아요. 오. 이미 상황이 많이 갔습니다. 예. 외부 충격이 올 수도 있으니까 우리 모두 준비합시다. 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까지 포함된 것 아닌가. 바로 준비합시다로 읽으신 거예요, 지금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박정화 의원님 말씀대로면 이 외부 충격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게 되는 건데요. 준비 얘기를 꺼내셨단 말이에요. 자, 이번에는 이 박상한 장한대 교수 오랜만에 나와 계신데요. 이 외부 충격은 뭘 말하는 걸까요? 그래서 뭐 본인 표현대로 주요 정당이고 예. 그다음에 뭐가 될진 모르겠지만이라고 한 자락을 깔았거든요. 아.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거대 양당 모두에 대해서 소위 정치 혐오를 느끼는 무당층이 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일각에서 정치권에서는 무당층이 일당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그렇죠. 있어요, 사실은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정말 어떻게 보면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으면 예. 평상시 같으면 이게 야당으로 반사 효과를 누려야 되는데 예. 근데 민주당이 반사 효과를 못 누리고 오히려 내부적인 뭐 돈봉투 논란, 뭐 코인 논란, 예. 뭐 여러 가지 논란에서 자중질환을 일으키고 있단 말이죠. 이걸 바라보는 국민들은 속이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아마 이런 상황을 뭉뚱그려서 양당 모두의 경고를 한 게 아닐까. 그리고 이거를 그렇게 본다면은 뭐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정계 개편 폭 넓게 보면 아마 거기까지도 염두에 그러면 두고 또 다른 정당 이른바 제3정당 뭐 제3세력 이런 걸 말하는 넓게 걸로 보면 보십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도 지금 예. 귀국을 해서 당장 뭐 제3당을 선언하고 이럴 상황은 아니라고 얘기할 겁니다. 예.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볼 텐데 문제는 이러한 그 소위 거대 양당이 예. 지지부진한 모습을 계속 보인다 그러면 사실은 뭐 민주당 내의 비주류나 국민의힘 내의 비주류들이 제3당을 선언할 가능성은 상당히 존재하죠. 다만 그 시기가 총선 전이냐 아니면 총선 이후가 될지는 그건 뭐 장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예. 어쨌든 그런 움직임들이 가능성들이 꾸준히 타진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일단은 총선을 패배할지 모른다라부터 하는 일반적인 것부터 예. 이후에 변하지 않는다면 제3당이 출연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예. 본인도 거기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한 작은 암시 뭐 이런 것까지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이 얘기가 나오자 오늘 정치권 인사가 저한테 한 말이 이낙연 전 대표가 워낙 신중해서
돌다리도 한 10번은 두드리고 나서 건너가는 스타일인데 저 정도 얘기했으면 굉장한 불만을 지금 갖고 있는 거다. 우리 정치 상황에 대해서, 특히 민주당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 표현을 좀 잘 보면 굉장히 뭔가 있다. 지금 뭐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전재수 의원님께 질문을 알 수 없는데 전재수 의원님은 외부 충격이 뭐로 읽히세요 지금?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도저히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우리 그 박창환 교수님 말씀에 상당 부분 동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1년 집권차, 대통령 집권 1년 차에 대통령 지지율이 이례적으로 낮은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경제와 민생, 남북관계, 외교, 국내 정치 어느 것 하나 국민들이 뭔가 좀 든든하게 믿고 맡길 만한 그런 이제 집권 여당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한 것 또한 사실이고, 그렇다 그래서 민주당이 그러면은 대안을 제시하는 대안 야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냐? 예.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경제는 어렵고 민생도 어렵고 미래는 보이지 않고 온통 잿빛으로 불투명한데 예. 어디 마음을 두고 어디 기댈 만한 곳을 쉽게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아마 외부의 충격이라는 것은 정치권 전체의 어떤 전면적인 재편, 더더구나 이제 총선이 1년이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주요 정당이라 말씀을 하시는데 민주당을 꼭 집어가지고 민주당이 어떤 자기 희생과 헌신을 전제로 한 어떤 혁신 경쟁에 나서주기를 바라는 예. 그런 마음의 표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야 거대 정당들이 다 요동을 칠 것인가? 아니면 민주당이 안에서 요동을 칠 것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뭔가 특히 민주당 좋지 않은 것만은 분명히 보이거든요. 미국에서 들려온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주당 상황과 좀 같이 맞물려서 좀 전해드렸고요.